엔트워프라고 하는 게 K보드 복면가왕에 나오는 그 복면을 만드는 그 사람이 나온 디자인 스쿨이 되게 왕립 학교가 되게 유명해져서 요즘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전은 잘 몰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엔트워프가 유명해졌던 건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이 왕립 패션 스쿨에서 졸업 작품전을 하는데 요즘 얘기하는 그런지룩, 거지 패션이라고 하는 거가 최초에 나오면서 이게 전 세계 패션 시장을 주도해버리는. 그러니까 21세기에는 변방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떤 이유로 갑자기 창조력의 불꽃이 점화가 되면서 극대화 될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이 과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와 그다음 어쨌든 21세기의 문화예술을 빼고 갈 수는 없으니 이 두 가지를 전맥해서 원도심의 중요한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과학이 공부 많이 하고 유학 갔다 온 전문가들 영역, 저 대거 연구단지는 전문가들만의 몫으로 했을 때 과연 대전을 과학도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과학이 맥가이버를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듯이 우리 삶의 일상적인 놀이 안에 과학이 자리 잡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과학도 그냥 과학이 아니라 생활과학, 그 다음에 예술도 오랫동안 나를 벼려온 예술가들만의 활동이 아닌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시민예술, 이 두 가지를 생활과학과 시민예술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이 원더심 활성화 사업의 중요한 어떤 요소를 만들어 보자. 물론 이거는 선택의 문제지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누가 답을 주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저희 포럼을 만들 때 우리 포럼이 앞으로 추진해 가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생활과학이라는 키워드와 시민예술이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지역의 주체를 제대로 세워보자라고 결심을 했던 거였고, 거기에 당연히 주민과 상인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이 원도심 활성화의 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관이 주도해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일을 했던 부천이 문화도시를 성공시켰는데, 그때 제가 부천의 문화도시 전문위원으로 그 문화도시 부천 사업을 제가 이제 주도했었어요. 근데 그건 정부에서 별로 흔치 않은 원혜영 그 당시 부천시장, 지금 국회의원이시죠? 이분이 주도했던 행정력의 강력한 어떤 집행과 지원에 의해서 성공했던 사례가 부천이긴 해요. 거기에 물론 그렇다 해서 그것이 그러면 그 안에 허점이 없느냐? 허점 무지하게 많죠. 시작이 바뀐 다음에 급전직하 도시가 추락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사업이 지금은 어쨌든 시에서 중구청에서 관심 갖고 막 이렇게 지원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원도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여기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될 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방향과 어떤 폭과 어떤 깊이로 이 원도심 활성화의 내용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공유지를 어떻게 만들까가 저는 성패에 달려있다고 봐요. 많은 도시에서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했지만 많이 실패했던 사례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 주체를 세우는 데 대부분 실패했거나, 그러니까 돈만 들어갔을 때만 활성화돼요. 그런 대부분. 결국은 이 원도심 활성화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주체라고 하는 그룹들이 어떤 폭과 깊이와 방향과 안목으로 우리들의 어떤 그런 활성화를 위한 공유지를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아직은 뭐 이렇게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을 만들어서 강조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 2회 포럼을 준비하면서 운영해본 결과 쉽지 않더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청과 중구청 사이에 이 행정적인 갈등도 만만치 않고요. 상인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다 다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지금 잘 될 수 있는 장점보다는 안 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훨씬 많은 요소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출발하면요, 서로 거짓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지역에 별로 연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솔직해지고 분명해지고 이 합의의 틀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원도심에 대한 폭과 깊이와 방향을 정하는 그 노력을 할 때 저는 우리의 성공의 가능성과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늘 갈 부산과 대구도 여러 번 다녀왔던 사람이고,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가서 보면 눈으로 봤을 때의 즐거움과 이면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의 실패가 보여요. 우리가 여기에 가는 거는 놀러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 성과를, 거기에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덜 겪고 안 겪고 갈 수 있을까를 보겠다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것을 베껴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많이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건 베끼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아직은 조금 지역에 오랫동안의 인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낙관하지 말자. 절대로 내가 보기엔 잘 될 수 있는 요소보다 안 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많은 곳이 원도시입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 선생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도시에서 실패했거든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알려졌던 도시도 들어가 보면 엄청난 실패가 속에 숨어 있어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다 실패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활성화를 만드는 주체를 세우는 대부분 실패했거나 엉터리가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물어보자는 거죠. 우리는 과연 진정한 주체인가? 원도심 활성화에. 그럼 우리는 도대체 단기적 이익에 복무할 거냐? 장기적 이익 전망에 합의할 거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에요. 눈앞에 이익은 반드시 필요한데 장기적인 전망도 중요하고, 이 합의될 수 없는 현실의 이 거리, 간극을 좁히는 문제가 결국 우리의 성공의 핵심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한 관계자들이 지금 여기 같이 있고, 우리들끼리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양보할 것과 합의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몇 번을 다녀오고 몇 번을 포럼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아침부터 약간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즐거운 전망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함께, 문제점이 뭐고 무엇을 함께 합의해야 될지에 대한 이 과정이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점. 여기서의 선택이 서로 갈등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거나 포기하고 가거나 숨기고 가면 나중에 그 문제는 반드시 갈등으로 터져요.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서로 치고받고 감론을박을 하면서 치열하게 서로 논쟁하는 것이 낫지,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얘기 안 하고 속에 다른 말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지역 주체 독립에 실패하고 이 사업은 돈 들어올 때만 반짝 활성하다가 끝나버리는 단기적인 사업을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게 모든 지금 지자체의 사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어쨌든 저는 문화재단에 있는 입장에서 문화와 예술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의 전문성을 생활과학의 어떤 토대로 활용하기 위한 그 마중물에 관련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만드는 일을 저는 옆에서 서포트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늘 함께 갈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잘 다녀와서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고 우리 모두의 인식의 공유지가 좋은 풀거리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잠시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